이번에 오신 분은 2017년에 저한테 컨설팅을 안무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졸업 시즌이 되셔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 꽤 요즘 많이 오고 계신데, 1학년 때 뭐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생분들 졸업 시즌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첫 취업할 때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어, 경력이 3년차 정도 돼서 이직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뭐, 등등등입니다. 슬슬 시즌이 있어요, 항상. 그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일단 이분은 현재 정보 처리 기사가 있으시고 다른 곳에 여러 교육과정 들으시고 보안팀에서 인턴하고 계십니다. 어, 그 최근에 오신 분은 2010 최근에 오신 분은 2017년에 이제 컨설팅을 한번 받으셨고 이제 카페 글을 계속 보시다가 이제 4학년이 돼서 취업 준비할 때가 돼서 재상담을 오셨다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 꽤 많으세요. 뭐 3년마다 경력 관리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교 1학년 때 상담을 받으셔서 이제 슬슬 졸업 시기가 되니까 오는 분들도 꽤 많으셔요. 그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여러 교육 과정을 들으셨고 보안 컨설팅 강의, 뭐 위킹 강의 뭐 이런 것들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안 인턴도 하고 계시고 어 자격증은 현재 정보 처리 기사가 있으시고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격증을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인으로 모든 질문지를 여기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이 메인으로 말씀하신 것만 답변을 드리면은 단순히 기술이 만능이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 취업은 오로지 기술 분야만 생각을 했었다. 근데 국비 지원으로 보안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회사의 정보보호팀을 보면서 취약점을 갖는 위험을 줄이고 정보 그런 것들이 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 영역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기술 쪽보다는 관리적 보안 컨설팅 분야 쪽의 취업 분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스칼라님이 말씀하시던 플레이메이커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플레이메이커가 어떻게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여기에 올렸어요. 제가 대학생이라면 정보보안 전문가 취창업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올렸어요. 자,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이 보안 관제 영역, 인프라 주력화랑 그 다음에 보안 컨설팅 영역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모든 영역을 간다 하더라도 클라우드는 파야 돼요. 자, 우리 쪽에서 플레이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은 C레벨 테크니션 기술 창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거 우리 쪽 시스템에 맞춰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늦었어요. 이거 2학년 정도 때부터 하고 처음부터 플레이 메이커급으로 시작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 경력을 쌓아서 올라가는데 그 확률과 그 다음에 그걸 꾸준히 올라가려는 역량을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1학년 때, 1, 2학년 때 왔는데, 이래저래 다른 데서 알아서 공부했으니까 AI 스쿨에서 단연간 훈련을 받고 몇몇 그 도달하는 최종 결과를 주세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학습 체계랑 일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저는 지식을 활용해서 일로 이끌어내는 장기간 해업 바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멘토라는 사람들이 이것도 과정 중에 하는데 티칭 스킬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니어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타인의 성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티칭 스킬이 되고 리더가 되면 조직의 성과가 자신의 성과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엔 당연하게 타인의 성장뿐 아니라 조직 자체의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개개인별로 성장에 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사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사람이 혼자 공부하면 안 되는 게 혼자서의 습관이 생겨요. 코드나 이런 것도 개발이나 이런 것도 기술을 혼자 공부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 혼자 공부하면 옆 사람이랑 코드 같은 거 같이 그 합칠 수가 없게 돼요. 각각의 습관이 너무나 다르게 되면은 그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이거를 습관을 바꾸려면 실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공동화 현상입니다. 똑같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직을 해가지고 와서 그 일을 1인분을 하려면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아무리 뛰어나도. 지금 상황에서 이런 체계를 잡아놓은 거를 자기만의 나름의 체계를 잡아놓은 거를 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또 이제 그걸 싸그리 바꾼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거고 그리고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180도가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 중간에 바뀌는 과정이 공동화 현상이거든요. 이 과정을 지금 그렇게 겪으면 취업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플레이 메이크업급의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여러 가지를 겪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간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언제나 할 때는.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상담으로 얻는 목표가 그게 돼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좀 할 수 있는 건 취업 이후 3년 정도 뭐 하면 좋습니다. 이 정도? 자,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하면 기술이 만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안 컨설팅도 공부해보고 정보보호실도 경험해보니까 기술은 일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기술부담 관리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1단계 수준, 그러니까 취업 전의 수준에서 보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관제가 꿈입니다. 모의해킹이 꿈입니다. 보안 컨설턴트가 꿈입니다. 안랩에 입사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취업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꿈이 안 돼요. 꿈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에요. 1단계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2단계, 3단계 사람들한테는 4, 5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사람들한테 4, 5단계를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좀 크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기술을 파다가 초기에 구조를 짜다가 구조 위에 시스템을 짜는 거 이거 경험해보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아, 내가 기술만 팔 때는 B를 보니까 야 무수히 많은 A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C 영역 보니까 B도 그 중에 하나네. 모이해킹 하던 사람들이 CISO 교육 같은 거 들어보면 와 모이해킹은 저 넓은 보안 분야의 작은 한 부분이 뿐이구나. 요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A 팔 때는 A를 열심히 해야 되구나. 야 근데 야 B라는 큰 구조가 있네. 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C를 보니까 C라는 큰 구조가 있네. 이렇게 지금 경험해 보는 건데 누가 처음부터 신입한 때 구조를 짜는 거 시킵니까? 안 시켜요, 당연히. 직급에 다른 상황을 또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직원으로 일하는 거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시니어 이상 관리자로 일을 하는 거는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부터 하는 게 영향이 커져요.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왜? 구조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때부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임한테 구조를 짜는 걸 시키지는 않습니다. 좀 더 높은 몇 단계로 보면 C레벨급, CTO, CISO 이런 분들은 이제 우선순위가 비즈니스 관련된 영역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는 뭐 굳이 CISO를 노리는 게 아니라 CTO로 노릴 수도 있고 그리고 CIO로 노릴 수도 있고 그렇게 기술 경영자까지 될 수 있고 굳이 보안 하나로 보안으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보안 외에 다른 쪽 영역으로 또 진출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말하는 플레이메이커 개념은 기술 기반의 경영자, 즉 테크 리더가 되어라. 테크니션은 뭐든 똑같은 게 치프라는 단어는 그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지인 개발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 고수는 고연봉으로 찾는 곳이 많아요. FA 선언되자마자 찾는 곳이 많아요. 보안 한 분야에서만 치면은 저는 보안도 되고 개발도 됩니다. 이런 분들 1억 넘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FA 선언되자마자 찾는 곳이 많아요. 오라는 데가 많아요. 하수는 있잖아요. 저연봉으로 찾는 곳이 많아요.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여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이해킹 같은 경우 보면 모바일 해킹 정도 할 줄 알면 어디든 가서 먹고는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생 시절에는 이 단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수 시점을 보니까 이 단계로 보이는 거예요. 단계에 따라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게 다릅니다. 어쨌든 본인이 나아가야 될 거는 경영의 이익이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데이터 사이언스 업계랑 인공지능 업계가 보안 업계는 차이가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업계는 무조건 어떻게든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해야 돈이 될까 이걸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은 우리가 돈이 된다는 걸 이 조직 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돈이 된다는 걸 조직 내에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지 이걸 항상 고민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공학적 관점이거든요. 엔지니어 본질 자체가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계에서 말하는 고급 개발자 기준과 기업에서 말하는 고급 개발자 기준은 달라요. 학계에서 말하는 고급 개발자 기준은 학계의 특성상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자 그리고 뭐 기왕이면 이제 세상에 없는 인류사건 무언가를 핵심 난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사람 학문적 성취 그런 게 최우선의 목표거든요. SCI 논문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기업에서 말하는 고급 개발자 기준은 뭐 AWS 비즈니스 연소성을 위해서 AWS, Azure, GCP, 쿠버네티스, 도커 중에 뭘 써야 하는지, 뭐가 이득이고 금전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게 제일 적합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어떤 아키텍처를 짜야 되는지 그런 걸 설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급 개발자로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굴러가게끔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규모가 커지고 트래픽이 커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핵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투입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대 이후부터 일어난 연구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는 학계에서 정부 기관이랑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민간의 연구자들이 고연봉을 받고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큰 회사들이 이제 연구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연구소를 차리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결론. 테크 기업 시대에 기술을 놓지 마라. 설사 보안 컨설턴트를 하더라도 인프라 하나를 잡고 있어라. 왜냐면 우리 쪽에 보안 컨설팅의 기준점은 보안가 이제 1, 2년 정도 경력 쌓고 난 다음에 보안 컨설턴트로 넘어가는 게 좋고 처음부터 보안 컨설턴트 시작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를 놓지 말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점으로. 지금 금융업계나 자동차 업계도 IT 기술자를 더 많이 뽑는데 이거 지금 괜히 이 테크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테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실제부터 코딩 안 하고 이런 거는 관리자급이 됐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관리자급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 한 분야는 놓으면 안 돼요. 장기적인 목표를 이제 엔지니어 기반의 경영자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구글이나 아니면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 계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에 계신 분들의 이제 대표들의 공통점이 엔지니어 기반이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과 출신의 기반으로 이제 경영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 일단 먹고는 살아야죠. 그리고 그러면 일단 기왕이면 취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최우선 목표예요. 플레이메이커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보안관제도 모의키는 보안 컨설팅은 나중에 PM이든 C레벨이든 하려면 어느 정도 다 해야 돼요. 근데 보안을 시작해서 꼭 보안을 끝날 필요도 없고 가장 이상적인 건 개발이랑 그 다음에 인프라를 둘 다 감 유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기술에서 기술로 끝나는 시대에 굳이 경제 레벨도 아닌데 기술에서 손을 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니어 이전에 일 많이 하는 걸 인정받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 일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좀 이제 시니어 레벨들이 잘 없는 신기술들 예를 들어 클라우드, AI 이런 것들을 할 줄 알고 발휘할 수 있으면 갈 곳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보안 컨설팅을 하더라도 클라우드를 놓지 말라고 말을 드리고 싶고요. 모예킹은 지금 시점에서 하려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안 컨설팅이나 보안 관제 요 둘 중으로 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팀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똑같이 우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는 이렇게 클라우드나 AI든 하나를 어느 정도 팔면은 뭐 트렌드상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이에요. 장기적으로 엔지니어 기반 경영자를 노려라. 보안만 할 필요는 없다. 시습 AWS 자격증을 취득해라. 보안관제, 보안 컨설팅이 무엇을 먼저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클라우드는 손 놓지 마라. AI는 팔 수 있으면 파는 거고요. 개발 인프라 둘 다 감 유지가 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외 커리어 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올린 이제 제가 대학생이면 이렇게 취창업을 한다. 이 동영상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